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동영 모의고사 8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 모의고사는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문제에 참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군요. A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D가 있는데 이걸 이제 포스트픽스로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포스트픽스 방식은 데이터, 연산자가 맨 뒤에 오는 방식이죠. 1, 2, 3, 4 중에서 연산자가 맨 뒤에 오는 건 뭐죠? 3번과 4번이죠. 그래서 3번과 4번 중에서 골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연산의 우선순위가 바로 첫 번째죠. 얘를 바로 자기 가로 뒤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는 앞에서부터니까 앞에서 이렇게 해주고 해당되는 가로 뒤로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로를 뒤로 보내면 되겠죠. 순서대로 써볼까요? A, B, C 더하기 곱하기 D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은 4번이군요. 자, 2번입니다. 주 프로그램의 매개 변수가 부 프로그램을 넘어갈 때 실제 값이 전달되는 것은 그랬어요. 자, A라는 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X, Y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A라는 부 프로그램 호출을 할 때 이제 프로그램마다 부르는 명령을 다르겠지만 call A 하고 나서 여기서 P, Q 이렇게 이제 하죠.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뭐 P는 어쩌고 Q는 어쩌고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전달이 되고 P가 가지고 있는 걸 X가 받고 Q가 가지고 있는 걸 Y가 받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매개 변수가 넘어갈 때 값이 전달되는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call by value 방식이 있고 또 이제 call by reference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call by value 방식은 또 call by name도 있기는 있죠. 네, call by value 방식은 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2를 가지고 있고 Q가 3을 가지고 있다. 그럼 2라는 값, 3이라는 값. 그래서 막 계산을 해서 돌리는 거고 call by reference는 뭐냐면 주소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P라는 바구니와 Q라는 바구니에 뭐가 있냐면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요. 그러면 값을 전달한다. 그럼 사과 바구니에서 꺼내가지고 사과 던져주고 배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소를 전달해 준다가 바구니를 통째로 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값이 전달된다라고 그랬죠. 네, 값이 전달되는 거 밸류고 주소가 전달되는 거 레퍼런스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값이 전달되는 거 물어봤으니까 몇 번이 되는 건가요? call by value, 이제 바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HTTP에다가 보안을 강화를 한 프로토콜. 얘가 지금 자체가 HTTP, 그죠? 네, HTTP인데 이 자체가 프로토콜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보안을 강화한 프로토콜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은 security 생각해가지고 2번입니다. HTTPS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문하는 홈페이지를 유심히 잘 살펴보면 어떤 주소는 HTTP로 되어 있고 어떤 주소는 HTTPS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네, 4번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볼까요? 일단은 C클래스다.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가 어떻게 되나요? 255, 255, 255,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 8비트니까 2의 8승까지 256 빼기 2개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런데 254대를 하나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룹을 나눠서 쓰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 A라는 그룹, B라는 그룹.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4개의 서브넷,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이 8비트 끝자리를 잘 생각해 줘야 되는데 8비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8비트가 되죠. 4개의 그룹을 한다가 앞에는 그룹을 나타내는 비트고 뒤에는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호스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룹을 나타내는 곳에다는 2를 쓸 거고 호스트를 나타내는 곳에다는 0을 쓸 거예요. 그러면 그룹을 나타낼 때는 몇 비트가 필요하냐라는 걸 여러분이 고민해 줘야 되는데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4개의 그룹. 그럼 4개의 그룹을 가리키려면 비트가 몇 가지 있어야 돼요. A, B, C, D 4개를 표현하려면 비트가 2개가 있어야죠. 0, 0인 그룹, 0, 1인 그룹, 1, 0인 그룹, 1, 1인 그룹 이렇게 4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룹을 나타내는 곳은 2개의 비트구나. 나머지 6개는 호스트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우리가 일단 나눌 수가 있고 그룹을 나타내는 곳에다는 뭐를 쓴다고요? 2를 쓴다고요. 호스트를 나타내는 곳은 뭐를 쓴다고요? 0을 쓴다고요. 이렇게요. 그럼 이건 10진술 얼마인가요? 1, 2, 4, 8, 16, 32, 64, 128. 128 더하기 64는 뭐가 되죠? 192가 되는군요. 그래서 끝자리 수가 192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은 내부와 외부로 구분을 해볼까요? 자, 내부가 있고 자, 외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내부에서 사용되는 거, 외부에서 사용되는 거. 내부에서 사용되는 것에는 또 2가지가 있는데 작은 규모에서 사용되는 것, 그 다음에 큰 규모에서 사용되는 것.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돼 있죠. 소규모, 네, 대규모 그랬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최소 홉수를 기준으로 예, 목적지가의 최적 경로를 예, 결정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소규모이고 그다음에 최대 홉수를 이제 15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초마다 전체 네, 라우팅 정보를 갱신을 하게 되는 부분. 자, 정답은 바로 1번 RIP가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HRM 방식으로 네, 스케줄링 할 경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그랬죠. HRM은 이제 공식이 있죠. 네, 서비스 시간분의 대기 시간 더하기 서비스 시간. 이것에 이제 값이 나올 건데 값이 어때요? 네,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다가 되는 겁니다. 자, A는 어때요? 네, 서비스 시간이 20이 되는 거고 5 더하기 20이 되겠죠? 그러면 20분의 25가 되어서 1점 얼마가 될 거고 자, B는 또 20분의 40 더하기 20이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네, 60이 되어서 네, 3점 얼마가 되겠군요. 자, C는 네, 45분의 15 더하기 45가 되어서 네, 45분의 60이 되어서 1점 얼마가 되겠죠. 자, D는요. 네, 20분의 20 더하기 20이 되어서 20분의 40이 되어서 2가 되겠군요. 그래서 가장 큰 값을 찾는 게 우리가 목적이니까 일단은 정수가 뭐가 나왔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굳이 소점 이하까지 나눠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눈에 어때요? B가 가장 큰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바로 이제 B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daverage라는 함수가 나왔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네, daverage 하고 나서 A4에서부터 20까지 그 다음에 수학량 이렇게 적어져 있죠. 그 다음에 A1에서 C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죠? 전체 범위를 말을 하고 이거는 이제 필드 명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이 지금 어떻게 써졌냐면 나무가 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무가 배인 것들을 한번 골라볼까요? 배인 것만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높이를 한번 적어볼게요. 18이 있고 12가 있고 이제 9가 있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있고 네, 수확량이 있어요. 수확량은 얘가 얼마죠? 18일 때 14고 네, 10이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면 8이에요. 지금 조건이 나무가 배인 거, 그 다음에 높이가 10보다 큰 거, 그 다음에 20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출된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의 에버리지니까 평균인데 무엇의 평균? 수확량의 평균.
그래서 2분의 14 더하기 10을 하면 2분의 24가 되어서 10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네. 기억니은 디귿입니다. 누구나 나왔어요. 누구나 임의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럼 뭐죠? 바로 이제 프리웨어가 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쉐어웨어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써야 돼요. 상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1비트의 전가상기는 3개의 입력, 그죠? 전가상기 하면은 3개가 입력되고 출력은 뭐가 되는 거죠? 2개가 출력이 되는 거죠. A가 0이고 A가 0, 1, 그 다음에 넘어온 캐리가 이제 0이다 그거죠. 이것일 때 출력되는 합은 합은 1이 되고 올림수 있나요? 올림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S는 1이고 캐리는 0이다 라고 됩니다. 정답 3번이 되겠군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N개의 정점으로 구성된 무방향 그래프, 방향 그래프, 신장 트리가 있어요. 최대 간선의 수는 얼마일까? 자, 공식이 일단 있죠. 공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정답을 맞힐 수가 있는데 혹시나 공식이 생각 안 난다. 그러면 n을 한번 4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점이 4개다라는 거죠. 그럼 무방향 그래프다. 그럼 간선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6개. 6개가 나오는 식을 찾아도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최대 간선의 수를 따지니까 그러니까 A, B, C, D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에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간선 하나, 둘, 3개죠. 그러니까 3개니까 각 노드별로 4개가 되는 거죠. 4개의 노드. 한 노드당 가질 수 있는 간선. 근데 A에서 3개가 나오고 B에서도 여기는 했는데 또 한 번씩 중복이 되니까 2로 나눠야죠. 그래서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2분의 n이 4였잖아요. n-1 곱하기 n이다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무방향 그래프인 경우 방향 그래프는 이제 중복이 없잖아요. A에서 B로 간 것과 B에서 A로 가는 건 별도로 따지니까 n-1 n 2로 안 나눠도 되는 거죠. 그럼 신장 트리는 뭐냐? 신장 트리는 이제 트리잖아요. 결론은 트리는 사이클이 형성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만 돼야 되죠. 또는 이렇게만 되죠. 하여튼 사이클이 형성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드가 4개일 때 나올 수 있는 간선은 하나, 둘, 셋, 3개잖아요. 3개. 즉 n-1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뭐를 나타내느냐 라고 그랬습니다. A가 B를 만족하고 또 A가 C를 만족하고 A가 이제 D를 만족하고 C가 D를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A가 C를 만족하고 C가 D를 만족하면 A가 D를 만족한다. 이런 게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부분함수 종속이란 건 뭐죠? A하고 B가 C하고 D를 가리킬 때 이렇게요. C하고 D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이 가로와 얘가 기본키인데 기본키 안에 있는 것이 C를 가리킨다든지 이런 게 부분함수 종속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SQL 중에서 그랬습니다. DBA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그랬는데 그랜트,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죠. 스튜던트 간략하게 S라고 쓸게요. S 테이블을 뭐 할 수 있는 것, 셀렉트 검색할 수 있는 권한. 이거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U1한테. U1한테 그랜트 옵션이죠.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또 select라고 그랬죠. U2. 자, U2가 네, student라는 테이블을 네, 셀렉트 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여기다가 준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grant 옵션, 다른 사람을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주는 거죠. U1이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U3가 얘는 이제 U1이 권한을 부여하는 거야. U3가 얘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또 U2가 U4한테 스튜던트 테이블, S 테이블을 또 셀렉트,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자, DBA가 리보크 그랬습니다. 권한 취소를 한 거죠. 스튜던트 테이블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U1으로부터 네, 권한을 해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캐시케이드 그랬죠. 연결된 것들도 모두 취소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U1. 그럼 U1이 들어간 걸 지워보세요. 지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셀렉트를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U2하고 U4하고 몇 명? 2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C클래스다라고 그랬습니다. 서브네팅을 한다. 서브네팅, 그룹을 나눈다라는 거죠. 네, 그럼 C클래스다 그러면 255, 255, 255.0 이렇게 되는데 이 끝에 있는 얘가 8비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8비트를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룹으로냐,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냐라는 거고 그룹은 우리가 1로 표시하고 호스트는 0으로 표시합니다. 그룹은 몇 비트일까 또는 호스트는 몇 비트일까를 알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최대 30개의 주소를 할당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30개. 주소 할당이니까 바로 호스트가 되는 거죠. 30개의 주소. 30개의 주소가 나오려면 몇 비트가 있어야 될까? 자, 2의 4승은 16이고 2의 5승은 32죠. 5비트가 있어야지 주소를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5개를 자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호스트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여기까지가 그룹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룹에다는 뭘 쓰기로 했죠? 2를 쓰기로 했어요. 호스트는요 0을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10진수로 바꿔보세요.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더하세요. 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224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끝자리 수가 224인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 되나요? 바로 네, 3번이 되겠군요. 자, 14번입니다. 간략화시키는 문제이죠. 좀 힘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A의 B바, 네, D의 바, B, C의 바, D의 바와 A, C의 바, D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공통인수를 찾을게요. 변수가 지금 4가지거든요. 그럼 하나씩 없애야 됩니다. 하나씩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얘와 얘를 묶어 볼게요. 그러면 A, B의 바, A, B, 바, D가 되죠. 다음에 이렇게 묶을게요. B, C, 바. 그러면 B, C, B 이제 좀 마음이 급했군요. 네. B, C, 바에서 O와 B, C, 바, D의 바. A, C의 바, 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 그죠? 이게 A, B, 바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이제 공부를 좀 한 학생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A, O와 A, B가 무엇인가요? A죠. 네. 이게 이제 이걸 뭘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A and 1 이래서 풀어가지고 A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A다. 왜냐면 A and 1은 이 A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이를 해주면 A, B가 공통인수니까 A, B에 A, B 1, 5와 D가 되는 거고 얘도 B, C 바에 1, 5와 D의 바가 되어서 얘가 없어져서 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A, B의 바 5와 B, C 바 5와 A, C의 바 D인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봤더니 지금 B가 지금 양쪽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제 수학을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생각해 내는 거죠. A, C의 바, D 해가지고 얘가
얘가 지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이 앞에서 봤듯이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첨부를 해도 상관이 없죠. 1이 되는 거 B를 생각을 해서 B5와 B의 바를 이렇게 추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었으면은 BC의 바 해서 AC의 바 DB 됐죠? 배분법칙 쓰는 거예요. 와 AC의 바 DB의 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A, B 바를 가지고 있는 거, A, B 바를 가지고 있는 얘를 묶어버리는 거죠. A, B의 바 해서 1, 5와 A, C, 예, A, B의 바, C의 바, 예, D가 남게 되는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얘를 묶어주면 B, C의 바를 묶어주니까 1, 5와 A, D가 되는군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A, B의 바와 B, C의 바만 남겠군요. 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0인 시점, 1인 시점, 2인 시점, 3인 시점에 각각 P1, P2, P3, P4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P1은 실행 시간이 8이고, 네, P2는 4고, 네, P3는 10이고, 네, P4는 5가 되는군요. 지금 S, J, F 알고리즘이다 라고 그랬죠. 네, 짧은 것을 먼저 처리해주는 B선점이 되겠습니다. 자, 0인 시점에서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0인 시점에는 2번, 3번, 4번이 모두 없죠. 그래서 P1이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8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8인 시점에 쳐다봤더니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어요. 짧은 것부터 처리하자라고 했으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네, P2가 되는군요. 그래서 P2가 4만큼 진행합니다. 그럼 얼마에서 끝나요? 네, 12에서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에 누구죠? 네, P4가 되는 거죠. P4는 5만큼이니까 17에서 마무리가 되겠군요. 마지막 P3가 10만큼이니까 27에서 네, 마무리가 되겠군요. 자, P1, P2, P3, P4의 대기 시간을 살펴보자. P1은 들어와서 바로 실행했으니까 대기 시간이 이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P2는 어때요? 네, 2인 시점에 들어와서 8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대기 시간이 7이 되는 거죠. P3는 2에서 들어와서 17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15가 되는군요. P4는요. 3인 시점에 들어와서 12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9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 더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4분의 평균을 내야 되니까 7 더하기 15 더하기 9가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4분의 31이 되어서 7.75가 되는군요. 맞죠? 그러면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네. 자, 지금 보면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캐시 메모리 크기가, 이 캐시 메모리가 있는데, 이 전체의 크기가 128K 바이트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을 보니까 또 바이트가 나오니까, 128은 2의 7승이고, K는 킬로니까 2의 10승이죠. 그래서 2의 17승 바이트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는 많은 블럭들이 있어요. 이렇게 블럭이 한 줄에 몇 개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블럭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이 블럭 하나당 얼마 차지하냐? 64바이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블럭 이 전체 크기에서 블럭이 개수는 몇 개일까라는 걸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이만한 공간이 뭐가 있냐면 100바이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사각형이 몇 개가 있냐면 사각형이 총 10개가 있어요. 10개. 그럼 이거 하나는 몇 바이트다라는 소리죠?
네, 10바이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찾아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10바이트면 이 네모는 몇 개 있을까? 10개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64바이트 차지하니까 얘는 몇 개일까 알아보려면 64바이트는 어때요? 2의 몇 승인가요? 2의 6승인가요? 네, 2 6승 바이트입니다. 전체가 2의 17승 나누기 2의 6승을 해보자 라는 거죠. 네. 그랬더니 2의 11승. 네, 나누기는 뺄셈 처리하니까 2의 11승 바이트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보면 이제 메모리 집합의 개수가 512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셋이죠. 네, 셋 1 해서 이제 한 줄에 몇 개 들어간 걸 찾아야 되거든요. 셋 2 해가지고 얘가 512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2의 11승이고 나누기 512는 2의 몇 승인가요? 2의 9승입니다. 네, 그래서 자, 11 빼기 9를 해주면 얼마가 되죠? 2가 되나요? 2의 2승. 결론은 4가 되는군요. 그래서 가로로는 얘네들이 4개씩 있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하나의 셋에 이 셋은 510이에요. 얘는 4개예요. 512 곱하기 4를 하면 네, 2의 11승이 나오죠. 그래서 한 셋당 이게 4개가 들어가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회의 집합 연관사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네, 결합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결합도의 종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내공이 쌓이면 네, 외제차를 탈 수 있다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결합도가 강한 거, 결합도가 약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결합도, 네, 공통 결합도, 외부 결합도, 제어, 네, 스탬프, 네, 데이터 결합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 결합도다 라는 것은 다른 모듈의 내용을 참조하는 경우다. 공통 결합도는 공통인 공통 자료 영역을 사용할 경우이다. 외부 결합도는 외부로 선언한 데이터를 참조할 때 결합도다. 제어 결합도다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제어 요소가 전달될 때의 결합도다. 스탬프 결합도다 라고 하면 배열이라든지 레코드 같은 자료 구조, 자료 구조가 전달될 때죠. 그 다음에 데이터 결합도다 라는 것은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로만 구성되는 결합도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탬프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네, ICMP입니다. ICMP에 대한 설명은 그랬습니다. ICMP는 뭐죠? IP가 뭐죠? 비신뢰성이고 비연결형이죠. 그런데 IP로에 의해서 이제 하다가 오류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제 고객센터에 대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패킷 재전송을 위해서 신뢰성을 제공한다라고 그랬는데 신뢰성은 아니죠. IP가 어째가 비신뢰성이니까 오류가 발생이 되면 오류 메시지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INT, A, 4 이렇게 하고 나서 10, 20, 30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럼 A라는 이름으로 얘가 몇 개의 방이, 4개의 방이 마련이 되고 이곳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고 초기치를 할당을 했어요. 자, 여기고 여기가 A 더하기 1, 여기가 A 더하기 2, 여기가 A 더하기 3이죠. A 더하기 2를 뭘로 준 거예요? P로 준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 마이너스다. P를 하나 감소시켜라 라는 거죠. 그럼 얘가 P를 가리켰는데 P 마이너스에 의해서 P가 지금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하나 감소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뿔뿔 P는 네, 제가 잘못 봤군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가 별 P 뿔뿔은 100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뿔뿔이 뒤에 있는 것은 먼저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네, 맞죠? P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100으로 넣어주세요. P가 가리키고 있는 값 얘를 100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P 값을 하나 증가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죠? 뿔뿔이 앞에 있으니까 먼저 증가를 시켜주고 두 번째 대입을 하세요 라는 거죠. P가 여기가 있는데 하나 증가시켜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P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그곳의 값을 200으로 수정해 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A012를 찍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A0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100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1번지에는 20이 들어있고 그 다음 A 플러스 2번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200이 들어있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을 한번 봐볼까? 메인에 보면은, S1, S2가 있는데, 먼저 S1은, 펀 A, 그죠? 대문자입니다. 펀 A의 이음. 펀 A를 호출을 하는데, 2를 가지고, 호출을 해주세요. 라고 그랬죠? 그러면, 펀, A는 어떻게 받느냐? int n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벌어가냐? 스태틱이 있습니다. 스태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int s는 1이다. s라는 곳에 1이 들어온다 라는 거죠. s 더하기는 n을 n만큼 증가시켜 주는 거죠. n이 얼마였어요? 2였어요. 2.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죠? s는 s 더하기 n이다. s 더하기 2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나요? 바로 3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return s 그런 거죠. 돌아가시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 3을 가지고 온다 라는 거죠. 네. 됐나요? 그래서 S1에는 뭐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제 3이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S1에는 3이 저장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프린트 문장 있으니까 이제 3이 출력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1은 FUNCA의 3이다 그랬어요. 3을 가지고 넘어가세요 라는 겁니다. 호출을 받아서 이제 n값이 뭐가 됐냐면 3이 되어서 날라왔어요. 그런데 이 스태틱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값을 계속 유지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얘는 실행을 안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s에다가 n을 누적시켜라 그랬죠. s가 현재 3인데 3을 누적시키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6이 된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6이 출력이 된다. 처음에 3이 출력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또 S2가 옵니다. S2는 FUNCB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는 다르죠. 그러면 FUNCB를 한번 살펴볼까요? B에서 int n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n은 지금 뭘로 받았어요? 2로 받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int예요. int의 s는 1이다 라고 그랬고 s는 s 더하기 n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s는 현재 1이었는데 n값을 더하니까 3이 되는군요. 그리고 나서 return s를 했다라는 거죠. 돌아오니까 얘는 뭐가 돼요? 3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S2는 FUNCB 하고 나서 3을 가지고 호출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3을 받는 거죠. int s는 이걸 항상 수행하게 됩니다. s는 다시 1로 되는 거죠. s 더하기 n을 해서 넣으시오. 3 더하기 1을 하면 바로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는 이제 4가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출력되는 걸 보면 3하고 6하고 3하고 4가 되는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